이때는 확 팔아버리는 세력이 있다, 물량을 터는 세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때는 매도 신호로 작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OB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BV는 온 밸런스 볼륨의 약자인데요,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도를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거래량은 항상 주가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가가 상승한 날 거래량은 더하고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은 뺀, 그것을 누적한 지표인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은, 즉 상승했다면 전일 거래량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거래량이겠죠. 여기서 오늘 거래량을 더하고요, 오늘이 어제보다 빠졌다면 오늘의 거래량을 빼줍니다. 만약에 동일하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처럼 상승한 날이 이어질 경우에는 여기 거래량들이 모두 합쳐져서 OBV 값이 오르겠죠. 반대로 이렇게 하락한 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생한 거래량을 빼주기 때문에 OBV 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젠포트 뷰를 통해 10분위 분석을 해보면 OBV 같은 경우는 한 7분위 정도의 성적이 좋습니다. 젠포트 뷰 특성상 오늘 매수한 종목을 한 달 뒤 리밸런싱 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에 있을 경우가 좋다라는 것이죠. OBV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OBV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다이버전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주가는 하락했는데 OBV는 상승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동국홀딩스라는 주식이 주가가 장기간 하락했는데 하단에 보면 OBV는 오히려 올랐죠. 이거는 중간중간에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져준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좀 없이 내려갔는데 주가가 오를 때마다 거래량이 강하게 받쳐줬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는 상승했는데 OBV는 하락했다면 이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확 팔아버리는 세력이 있다, 물량을 터는 세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땐 매도 신호로 작동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걸 활용해서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젠포트 홈페이지 가서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여기서 일봉,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동일한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로 두는데 오늘은 좀 제가 꽤 많은 최적화 혹은 과최적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2009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습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요, 매수는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으로, 그리고 매도는 전일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시장가의 매수나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5% 비중으로 최대 20종목을 매수하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0으로 설정하면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최대 보유일은 9999로 최장기간 보유하겠다. 자, 그 다음 스텝 3로 넘어가서 여기부터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자, 기존과 다르게 뭔가 조건식이 많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 조건식은 어떻게 설정했냐면요, 종가 중에서 변화율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를 1일이 아니라 1년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1년으로 들어가겠죠. 요 1을 2로 바꿔줍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2년 전 종가 대비 현재 종가의 변화율입니다.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2년 전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B 조건식은 비슷하죠. OBV로 했는데 똑같이 변화율 그리고 2년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아까 봤던 것처럼 최근 2년 동안의 주가는 하락했는데 OBV는 오른 것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C 조건은 비슷합니다. 아까랑. 하지만
종가 변화율, 그리고 여기는 1월로 했습니다. 자, 이거면 뭐겠죠? 1개월 전 대비 종가가 플러스 5%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너무 오르면 안 되니까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라봤자 5%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은 OBV가 0보다 커야 된다. 가끔 보면 OBV 값이 마이너스 1000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배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ABCD 그 매수 조건식을 설정했는데 우선순위도 이번에는 2차 정렬까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제가 최적화 혹은 과최적화를 했습니다. 퀀트 팩터 가이드에서 최근 기술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본연의 기술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만 백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백테스트 결과가 안 좋았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기술 지표의 활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방증하긴 하지만 OBV도 마찬가지로 익히 알려져 있는 수식대로 하면은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최적화를 했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는 아까 위에 A 조건으로 넣었던 것과 같은 걸 넣었습니다. 이게 오름차순으로 넣었어요. 즉 2년 동안의 주가 하락폭이 오름차순, 큰 순으로, 마이너스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2년 동안의 주가 하락폭이 큰 순에서 50종목을 뽑고요. 그 중에서 2차 정렬은 OBV 최근 1개월 동안이 내림차순, 1개월 동안에는 OBV 값이 많이 오른 순으로 또 뽑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매수 조건식 4개로 선정된 주식들이 있겠죠. 100종목, 200종목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주가 하락폭이 큰 50종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최근 1개월 동안 OBV 값이 큰 종목들을 나래비해서 저희는 최대 20종목을 매수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매수 조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 조건식은 더 복잡합니다. 매도 조건식을 어떻게 설정했냐면요. 대체적으로 위와 비슷합니다. 먼저 A 조건은 1개월 전 대비해서 주가가 10%보다 많이 올라야 된다. 매수한 종목이 최근 1개월 동안에는 10% 이상으로 올랐어야 되고요. B 조건은 OBV는 1개월 전보다 떨어져야 돼요. 1개월 전 대비 주가는 올랐는데 OBV는 떨어졌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A and B로 괄호로 묶었고요. 아니면 C는 뭐죠? 그냥 매수한 주식이 30% 이상 오르면 팔아라. 얘는 단독 조건이고요. 아니면 D와 E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팔아라. 매도 조건은 총 3개인 겁니다. A, B를 둘 다 성립하거나 C만 성립하거나 D와 E를 동시에 성립하거나. 자, 그럼 D와 E는 뭐죠? 자,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보유 종목 수익률이 30%보다 떨어지면 파는데 그냥 30%보다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OBV가 최근 3개월 동안 하락했는데 보유 종목 수익률도 마이너스 30%보다 낮으면 팔아라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설정했냐면요. 시장 자체가 나빠서 이 주식이 30% 빠진 거일 수도 있거든요. OBV는 괜찮은데 이런 걸 좀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시장 자체가 나빠서 빠진 거면은 시장이 오르면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2009년부터 시뮬레이션 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왜냐면 저희가 조건식에서 2년 전 대비해서 분석을 하는 팩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쌓이려면 2009년부터 돌려야 됩니다. 만약 이걸 2007년부터 했다면 그냥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틸 거예요. 그래서 2009년부터 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실 한 2021년 8월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든 좀 개선해 보려고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OBV라는 팩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그런지 엄청 좋은 수익률을 뽑아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매매 종목 탭에 가면 아까 저희가 넣었던 매수 조건식 있잖아요. 그거에 충족하는 종목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 필터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OBV 팩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팩터이긴 한데 보신 것처럼 사실 좋은 팩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에 이 OBV를 섞음으로써 더 좋은 전략으로 탈바꿈하는 목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퀀트 팩터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